안녕하세요. 투자불채입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이 미치는 대한민국 경제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로 인상을 예고하면서 주식시장의 2011년 이후 최대 급락, 검은 목요일, 코스피 4.44%가 하루아침에 내려앉았죠. 우리와의 금리 격차가 11년 만에 0.75%로 가장 많이 벌어졌는데요. 10월과 1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남겨둔 한국은행이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제결제은행이 각 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한민국의 전세계 대출 비중 상승률은 전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년 전보다 2.3%나 더 뛴 것인데요. 상승폭으로 보면 중국과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이죠. 우리나라는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5.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낮추는 등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은 이 같은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1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 경제 관련 해외 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외 변수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로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자,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의 무역 마찰이 커지면서 그 갈등이 2차, 3차로 계속 늘어나고 그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또 터키 신흥국의 금융 위기,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신흥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올해 들어 아르헨티나만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구제금융을 이제 탈피를 했죠. 근데 터키와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신흥국은 통화의 폭락을 겪으면서도 근근히 버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고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신흥국들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국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죠. 다음은 고유가입니다. 네. 자, 고유가와 그 달러 강세를 이제 해외 변수로 또 볼게요. 먼저 고유가를 살펴보죠. 국제유가가 미국 내 이란 제재를 맞아 올해 안에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고용지표, 경기 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를 만난 것이죠. 올 하반기 들어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고유가의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향후 급속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우려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국내 변수를 살펴볼게요. 저금리 기조로 이어진 그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2015년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서
그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그 집값 급등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12.58%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2년 남짓 했는데요. 이는 서울 집값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 상당히 집값이 폭등했던 그 시절 9.06%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같은 동기간 대비했을 때요. 금리 인상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소득 하위 계층 150만 가구 정도 보고 있는데 취약 차주로 불리워집니다. 가계부채에 따른 개인 파산이나 자영업자의 부도가 2007년 서브프라임급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악의 고용 대란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고용 대란. 제조업 침체와 도소매 자영업의 불황으로 2015년 이후 34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취업자 감소폭, 그리고 핵심 연령대인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자는 113만 명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이는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8월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금리 역전 11년 만에 이제 0.75%로 최대로 벌어져 있고,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 방금 살펴봤고요. 고용뿐만이 아닌데요.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6%에 그쳤어요.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잃고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는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으로 내수 흐름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각한 반도체 의존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경제 구조적으로 보면 심각한 반도체 의존도가 큰 문제인데요.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성장 엔진이 싣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은 이번 2018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점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디램 가격이나 랜드 플래시의 가격이 5%에서는 많게는 10%까지도 단기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지속적 가격의 하락은 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하면 가격 경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쪽이 핸들을 꺾어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 지는 그 게임이 치킨 게임인데요. 중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약 3파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3파전으로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국가의 많은 지원금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육성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중국의 진입이 또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킨 게임으로 치닫을 경우
핸들을 누가 꺾던 간에 경쟁자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는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국내 수출의 5분의 1 정도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호황이 끝난다라고 하면 한국에는 그 막대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겠죠. 자, 전반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모두 금리에서 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1년 만에 0.75%로 최대이고, 이제 한국은행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동반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 추세에 나타날 때 단행하지만 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과 체감 경기는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결국 금리 인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그리고 경상수지, 투자심리, 소비심리 등의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단순히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역 분쟁을 비롯해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등 이딴 악재에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경제, 아시아 전반, 아시아 전체 증시에 급락을 맞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꼽으면서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은 목요일에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내년까지 4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은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를 이유로 인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금리 격차가 0.25%가 벌어질 때마다 외자가 15조 정도 이탈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역전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역전폭도 커지면서 주식, 부동산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흑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저금리 기조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투자부 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